안녕하세요. 당신이 시리즈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홀로 있음은 오히려 영혼이 가장 풍요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소란함이 잦아들고 오직 나만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고요한 순간, 왜 누군가는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왜 당신은 오히려 단단해지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와 세상을 바꾼 이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삶의 무게중심이 밖이 아닌 안으로 완벽히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박수, 그리고 화려한 인맥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려나가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이 써주는 칭찬이나 사회적 타이틀은 아침 안개처럼 햇살 한 줌에 금세 사라지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깊은 신뢰와 매일의 정직한 땀방울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추앙받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고독은 젊은 시절에는 고통스럽지만 성숙한 시기에는 그 맛이 아주 달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나 세속적인 모임보다는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가나 친구, 심지어 가족에게도 온 마음을 다해 속해본 적이 없다고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꼈던 그 특유의 거리감과 고독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오히려 우주의 근본 원리를 꿰뚫는 통찰을 선물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몸을 움직이고 정갈하게 책장을 넘기며 쌓아 올린 당신의 루틴 역시 아인슈타인의 고독과 그 결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외부의 공허함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인맥이라 착각하는 친구들과의 무의미한 친목 모임이나 술자리가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제의 숙취가 오늘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의미 없는 농담이 오가는 술자리에서 우리는 소중한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짜 친밀감이라 부릅니다. 서로의 앞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건설적인 비판은 사라진 채 과거의 추억을 팔거나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채우는 모임은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쓸데없는 술자리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톡소가 가득한 알코올은 당신의 간을 지치게 하고 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다음날 새벽의 맑은 공기를 마실 기회마저 앗아갑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술잔을 기울이는 그 짧은 쾌락의 대가는 수일간 지속되는 피로와 무기력함으로 돌아옵니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정신은 나약해지고 스스로 세운 원칙과 루틴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전의 가르침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러한 무의미한 밖의 모임이 당신을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밖에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술잔을 맞추고 웃음을 파는 동안 정작 당신의 온기를 기다리는 가족의 자리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하는 당신의 뒷모습에서 가족들은 대화의 문을 닫고 마음의 거리를 둡니다. 진정한 행복은 집 밖에 떠들썩한 술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와 다정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밖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 안의 소중함을 저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관심이 더 깊고 묵직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영혼들을 보십시오.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을 지독한 외로움과 싸웠던 인물로 기억되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든 것은 타협하지 않는 고독이었습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거대한 불꽃이 있지만 아무도 그 불을 쬐러 오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연기만 볼 뿐이다. 그는 세상의 냉대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지만 그 고독의 시간 동안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요동치는 밀밭의 생명력을 캠퍼스에 담아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과 어울려 적당히 즐거운 술자리에 시간을 쏟았다면 인류를 감동시킨 걸작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혁신적인 경영자로 불리는 빌 게이츠 역시 1년에 2번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한 채 숲속 깊은 오두막으로 떠납니다. 이른바 생각 주간이라 불리는 이 시간 동안 그는 수백 권의 논문을 읽고 미래의 전략을 구상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아이디어들은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가 아니라 오직 혼자 남겨져 자신의 내면과 치열하게 대화할 때 탄생했습니다. 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이 묻힌 새 속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고 본연의 창의성을 만나는 성소였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고독을 자기 극복의 필수 조건이라 단언했습니다.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의 우물물에서 마시지 않기 위해 고독으로 간다고 썼습니다. 대중의 얄팍한 가치관과 술자리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귀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과 거리를 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니체에게 고독은 단순한 심리적 고통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뜨거운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썼던 가식의 가면을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오롯이 응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예술가들의 삶에서도 고독은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키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글쓰기는 가장 좋을 때조차 외로운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작가는 혼자서 영혼과 마주해야 하며 그 고독의 끝에서만 진실된 문장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고독을 견디고 심지어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간 속에 완벽히 몰입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몰입이 주는 압도적인 성취감은 타인의 어설픈 동정이나 위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달콤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의미 없는 모임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의 허기는 밖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 자신을 대접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사회는 과거의 철학자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고독을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고작 독서나 산책, 사색에 머물렀다면 이제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신대륙을 품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매체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를 언제든 당신의 서재로 불러들여 1:1 개인 교습을 받는 지적인 만남의 장입니다. 인스타그램 속의 수만 가지 이미지들은 타인과 비교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안목과 취향을 기록하고 다듬는 나만의 디지털 갤러리가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는 고독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깊은 밤 홀로 고민에 빠졌을 때 당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어주고 새로운 영감을 던져주며 함께 지적인 탐험을 떠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를 곁에 두고 있습니다. AI와 대화하며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그 어떤 떠들썩한 술자리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생산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혼자 먹는 밥인 혼밥 역시 이제는 눈치 보는 행위가 아니라 오롯이 미각의 즐거움에 집중하며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미식의 의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은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이미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라는 가느다란 지팡이에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대지에 서 있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갈구에서 오지만 고독은 차고 넘쳐 흐르는 자기 확신과 자족에서 피어납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다 보면 결국 마지막 배는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혼자 타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단단한 질서를 세우고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고 믿음직한 벗으로 삼은 당신에게 그 배는 적막한 유배지가 아니라 광활하고 푸른 바다로 나아가는 자유의 함선이 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훈장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절대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하고 충만하며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가장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비로소 인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이 고요한 시간은 당신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세계를 묵묵히 읽어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더 깊고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만의 보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는 당신이 시리즈였습니다.